마지막으로 캠프 박사가 그 길에다가 유리 조각을 좀 깔아놔라. 경찰서장이 듣다가 유리 조각이요? 맨발로 다니니까 밟으라고. 좀 선 넘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투명인간이 아이픽 마을에서 온갖 횡포를 부리고 길가에서 마블이라는 어떤 거렁뱅이를 자기의 조수로 데리고 댕기다가 캠프 박사가 살고 있는 버독이라는 지방으로 마블이 도망치게 되고, 마블을 쫓아서 온 투명인간이 술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다가 검은 수염의 아저씨가 총을 5방을 발사하는 것으로 1부가 끝이 났습니다. 캠프 박사가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 이 조용한 마을에 누가 총을 쏘는 거야? 하고 창문으로 보니까 저기 거리 어딘가 술집에서 들려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잠시 뒤에 집에 초인종 소리가 띵동띵동 나거든요. 이 시간에 또 누구지? 싶었는데 벨소리를 듣고 나간 하녀가 보고하러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녀한테 무슨 일이야? 물어보니까 하녀가 누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캠프 박사가 새벽에 일을 끝내고 기분 좋게 탄산수랑 위스키를 섞어서 마시고 자려고 아래층 식당에 갔는데 계단 아래에 검정색 점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점이지? 하고 만져보니까 이게 굳은 피라는 거를 알게 돼요. 이상한데 우리 집에 왜 굳은 피가 있지? 하녀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나? 일단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탄산수랑 위스키를 들고서 기분 좋게 올라오는데 방문 손잡이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헉, 내 방문 손잡이에 왜 피가 묻어 있지? 내 손엔 피가 안 묻어 있는데 어디서 난 피지? 무서워가지고 굳은 얼굴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침대에 핏덩어리 같은 게 있고 침구에는 누가 앉아 있었던 것처럼 침구가 이렇게 푹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내 방에 이게 무슨 일이지?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리죠. 야, 캠프! 이렇게 목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하늘에 웬 빈 붕대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투명인간이 총을 맞았나봐. 그래서 총이 스쳤든지 뭐 관통했든지 어쨌든 피가 나니까 붕대를 이렇게 감았는데 원통 모양의 붕대가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거죠. 캠프 박사가 웬 붕대가 떠다니지 하고 조심스럽게 잡으려고 했는데 붕대에다 손을 뻗었는데 자기 바로 코앞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캠프, 나는 투명인간이다. 너무 깜짝 놀라죠. 이거 노라고 하면서 팔을 뿌리치려고 하니까 정신 차려! 침착해! 침착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침착이 되나? 투명인간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막 캠프 박사가 근데 막 결국엔 투명인간이 침대에 억지로 눕힙니다. 캠프 박사가 투명인간이 자기 죽일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막 팔을 뿌리치면서 막 발로 차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결국에는 투명인간이 더 힘을 쓰면서 귀에다 대고 정신 차려. 더 이상 소리 지르면 얼굴 박살내버릴 거야. 내 이름은 그리핀이야. 너랑 같은 대학을 다녔다고. 기억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캠프 박사가 일단 정신을 차려요. 훌륭한 석학이니까 정신을 차리고서 알았다. 일단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앉게 해줘라. 투명인간이 침대에 앉게 해줍니다. 물어보죠. 네가 그리핀이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리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얼굴이 하얗고 눈동자가 새빨갛던 그리핀은 기억 못하냐고 물어봐요. 원래 투명인간이 되기 전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외모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 중에 백색증이라고, 알비노증, 그 얼굴이 하얗고 눈동자가 빨개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그리핀이 애초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캠프 박사가 막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리핀이야? 근데 이거 혹시 최면술 아니야? 이거 마법이야?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리핀이 야, 너도 진짜 바보 다 됐구나. 그러면서 그리핀이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투명인간에 대해서 벌거벗고 다니니까 공기가 너무 차갑고 너무 춥다. 그러니까 먹을 거랑 내 옷 좀 줘라 해서 양말도 신고 속옷도 입고 캠프 박사의 옷을 이제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옷을 입고 먹을 걸 먹으면서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오늘은 너네 집에서 좀 자야겠다. 캠프 박사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은 누군가가 지금 내 돈을 훔쳐갔어. 근데 이게 아마도 마블인 것 같죠. 캠프 박사 계속 궁금하면서 물어보니까 그만 좀 물어보고 나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지금 제대로 쉬지도 못했으니까 일단 먹을 거나 좀 더 줘라. 캠프 박사가 먹을 거 가지러 가면서 물어봅니다. 아까 그 총소리 나던데 그거 네가 총 쏜 거야? 그리핀이 내가 아니고 처음 만난 어떤 바보 같은 놈이 나한테 총을 쏘더라고. 캠프 박사가 계속 이거저거 물어보니까 그만 좀 물어봐라. 나 좀 쉬자 라고 얘기하고 이제 밥도 먹고 이제 담배도 한 대 이렇게 담배도 한 대 피고 지켜보던 캠프 박사가 또 막 물어봐요. 근데 너 돈은 어디서 났어? 투명인간이 다 훔쳤잖아. 그러니까 그건 오늘 밤에는 말해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원래는 나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는 이제 잠을 잡니다. 캠프 박사는 일단 방에서 나오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일단 투명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학자로서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신문 기사를 보니까 투명인간이 가는 데마다 사고를 쳤다. 막 사람들 때리고 막 물건 부수고 막 여관 막 유리창으로 다 깨고 막 캠프한테 이제 불안감이
생겨나게 돼요. 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화가 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이게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경찰한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고 하녀한테 전달을 하죠. 이거 경찰 아저씨한테 갖다 줘라. 그 동시에 방에서 유리컵 깨진 소리가 쨍그랑 나는 거예요. 캠프 박사가 이제 올라가죠. 문을 열고 그리핀한테 물어봐요. 무슨 일이야? 아, 그냥 열받아갖고 유리컵 하나 깼어. 지 것도 아니면서. 캠프가 일단 그런 그리핀을 보면서 일단 징전시켜.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뭐를 하더라도 네가 어떻게 투명인간이 된지는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리핀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하다가 물리학으로 전공을 바꾸게 돼요. 빛의 굴절률을 이용을 해서 물체를 투명하게 만드는 그 연구에 꽂히게 됩니다. 런던을 떠나 체실스토라는 곳으로 가고 거기에서 나의 평생의 수건 사업은 이 연구를 완성하는 거다 스스로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원리로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어떤 그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우리 몸을 빛이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연구를 거듭하던 그리핀이 이게 돈이 떨어져가지고 연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아버지의 돈을 훔치게 되는데, 하필이면 이 돈이 아버지의 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책에 뭐라고 자세히 나오진 않는데 모종의 사건 때문에 아버지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잃어버린 돈에 대해서 오해를 샀던가, 아니면은 뭐 본인이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걸 보면은 그리핀이 이때부터 손버릇이 나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죠. 네 거 내 거가 없다.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아버지 장례식은 굉장히 조촐하고 초라하게 치러지게 됩니다. 어머니는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핀이 상주였는데 이미 뭐 아버지 장례식, 죽음에 대한 뭐 슬픔과 애도 이런 것보다는 머릿속에 온통 투명인간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어요. 빨리 연구를 완성시켜야겠다.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에는 전혀 슬프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얼마 뒤에 옷감을 가지고 투명화하는 데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막 엄청 기뻐하고 연구가 드디어 한 단계가 성공을 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저기 주변을 살펴보는데 창밖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한테 먼저 실험을 해봐야겠다. 먹을 걸 미끼로 고양이를 데려다가, 여러분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음식을 사준다고 하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먹을 거를 가져다가 2차 실험을 했는데 고양이가 막 3시간, 4시간 동안 막 이렇게 서서히 투명하게 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고양이가 투명하게 됐는데, 문제는 발톱하고 눈에 있는 이런 신경들까지 투명하게 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구나. 이 고양이를 처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창문을 열고 고양이를 버리려고 했는데 안 보이니까 고양이가 슝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고양이 놓쳤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양이가 방 안에서 이제 3시간, 4시간 동안 괴로워하면서 계속 막 그르랑 했나 봐요. 막 야옹야옹 했나 보죠. 그랬더니 밑에 집에 살던 할머니가 사실은 그 고양이랑 친구였어. 집 고양이는 아니고 그냥 밖에 돌아다니는 길 고양이였는데, 이 할머니가 좀 친했나 봐요. 그래서 고양이랑 이제 친하게 뭐 고양이 우유도 챙겨주고 막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친구 고양이 목소리가 윗집에서 나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혹시나 고양이를 학대할까 싶어가지고 올라가고 물어본 거죠. 똑똑. 야, 혹시 고양이를 학대하는 건 아니죠?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내려가세요, 고양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보니까 집주인도 자기가 이런 연구하는 거를 안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촉이 온 거죠. 조만간 연구를 여기서 계속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실험을 합니다. 자기한테 주사를 하고 누워 있었는데 집주인이 그 노인하고 찾아온 거죠. 퇴거 통지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야 싶어가지고 문을 열고 집주인의 퇴거 통지서를 받았는데, 뭔가 자기 손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주인 얼굴을 봤더니 집주인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완전 깜짝 놀란 얼굴, 입을 벌리고서 가만히 너무 놀라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는 그 비명 있죠. 이렇게 하면서 도망치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뭐지? 하고서 거울을 봤더니 자기 몸이 투명화되는 과정 중에 얼굴하고 온몸이 완전 그냥 새하얀색이 돼버린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이제 그리핀은 투명해져가는 몸을 보면서 좀 두려워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작가님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투명해지는 이런 경험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완전히 순전히 상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소설이 SF 소설이잖아요. 판타지가 아니라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논리적이고 현실적, 합리적인 논리, 그 부분과 작가의 상상력에 이 저울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뛰어난 분이긴 한 것 같다. 예를 들면 온몸이 투명해지고 나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거리감이 사라진 거예요. 손과 발의 거리감이 없어지니까 계단 내려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진짜 이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눈꺼풀도 투명해지니까 눈을 감아도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을 수가 없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서 괴로웠다, 이런 부분인데, 이걸 보면서 와, 이분 진짜 작가는 작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완전 투명화된 자기의 몸을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집주인이 자기 아들들하고 찾아온 거예요. 투명인간이 된 그리핀은 창문을 통해서 창밖으로 나와서 매달려 있다가 방 안을 뒤지는 사람들 바라보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뭐 흔적이 없으니까 그냥 뭐 놀라고 도대체 이 기계는 뭐냐, 이 실험은 뭘 했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핀이 안 되겠다, 내 실험을 뺏기겠다, 다 부셔버려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간 사이에 창문을 통해서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실험할 때 사용했었던 온갖 설비들을 다 부숴버리게 되죠. 그리고는 침구를 모아놓고 성냥을 가져다가 불을 탁 붙인 다음에 일단 집에서 나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캠프 박사가 집에다 불을 질렀다고? 네가? 투명인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 건물 밖으로 나온 그리핀이 사람들이랑 막 부딪히게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그리핀이 다 피해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차에 부딪힐 뻔하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재밌으니까 막 깔깔깔깔거리면서 웃기도 하고 사람들 가방이나 물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막 아이픽 마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처럼 또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들어요. 그리핀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눈치채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면서도 쉽지 않아요. 이때부터 고생을 좀 하는데 이때가 1월이라 겨울이잖아요. 근데 옷도 못 입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투명인간이 맨날 감기 걸려 있는 거예요. 복도에서 재채기하고 어디 집에서 재채기하고 이런 이유가 있는데 혹여나 진흙이나 막 이런 축축한 흙을 밟게 되면은 자기 족적이 남게 되니까 그런데도 갈 수 없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눈이 내리는데 밖에 있다가 눈이 쌓이니까 돌아다닐 수가 없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들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해요. 투명해지면은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삶이 고립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나 옷 같은 거를 구할 수 있는 백화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그 세콤이랑 보안시설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꿈도 꿀 수 없죠. 네, 어쨌든 백화점에 숨어들게 됩니다. 영업시간 중에는 여기에 옷가게가 있네, 여기에 음식점이 있네 막 하면서 이렇게 백화점 구조를 파악을 하고 매트리스가 잔뜩 쌓여있는 어디 뭐 창고 같은 데인지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우리 코스트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잔뜩 쌓여있잖아요. 거기 어딘가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쉬는데 그리핀은 그때가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이게 얘기를 해요. 잠깐 한숨 자고 나니까 폐점 시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을 지켜봤더니 분명히 매대랑 복도에 물건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었는데 퇴근 시간이 되니까 직원들이 지금까지와는 볼 수 없었던 속도로 엄청 빠르게 이제 퇴근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재밌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핀이 퇴근하는 사람들 얼굴을 봤을 때 여태까지 자기가 볼 수 없었던 생기 넘치는 얼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퇴근 시간은 즐겁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일단 양말하고 장갑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몸이 차가울 때 손끝과 발끝을 따뜻하게 하라는 그 어른들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핀이 또 그런 건 또 잘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장갑 끼고 양말 신고 옷을 또 입고 그 다음에 2층에 가서 이제 밥을 챙겨 먹습니다.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이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게 누릴 수 있는 그리핀이 생각했었던 자유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아침에 옷을 입고 나오려고 하는데 얼굴을 어떻게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없이 막 둥둥 떠다니는 옷인 거죠. 슬리피 할로우처럼. 근데 거기 점원한테 걸린 거예요. 뭐야 하면서 으악 뭐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힘들게 옷을 입었는데 옷을 다 벗고 나와요. 옷을 입고 나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옷을 벗고 나오면서 와, 백화점이나 이런 가게에 들어가서는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핀이 거리에 나왔는데 아직도 자기 옷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막 날씨는 추운데 그래갖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1층에 파티용품 파는데 그리고 2층에 사장님 사는 그런 가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장님이 막 인기척이 나니까 총을 들고서 누가 왔지? 하면서 막 이렇게 주위를 두리번 할 거 아니에요. 혹시나 도둑인가 싶어가지고. 사실은 도둑이지. 그리핀이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은 잘하면 여기서 옷도 구하고 돈도 조금 얻을 수 있겠는걸? 이러면서 이미 심보가 도둑놈이 됐어요. 그리핀이 물건 훔치려고 집안에서 두리번 하는데 사장님이 총을 들고 오니까 긴장을 할 거잖아요. 얘가 맨 처음엔 좀 피해 다니다가 어느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든 거죠. 뿅! 아, 이 사람 혼자잖아. 내가 긴장할 필요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단 앞에서 사장님을 의자로 체어샷을 빵! 쳐버립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빵 맞고 으악 하면서 계단 밑으로 구당 굴러 떨어지게 되죠. 거기까지 듣고 캠프 박사가 아니 머리를 후려쳤다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 머리를 그렇게 후려칠 수가 있나? 라고 했더니 투명인간이 어떻게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그런 다음에 깨어나서도 움직이지 못하게 밧줄로 묶었지. 아니 사람을 밧줄로 묶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막 이 사람이 막 물건 훔치고 이런 얘기 하니까 막 넌 지금 강도짓을 한 거야 그리핀. 투명인간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뭐라고? 강도짓이라고? 아니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너 지금 나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해주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으면서 그놈의 공감 나를 공감해주지 않으면서 지금 거기 있었던 그 사람을 걱정을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거죠. 캠프가 아차 싶은 거죠. 얘를 자극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경찰 올 때까지 어쨌든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경솔했다. 그리핀이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옷을 훔치고 가면도 쓰고 돈도 훔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급 식당에 가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시킵니다. 아마도 스테이크 아니었을까요? 이제 식당의 홀에 이렇게 앉아있던 그리핀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는 입을 보여야 되는데 가면을 쓰고 먹을 순 없으니까 가면을 이만큼 벗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투명인간이라는 거를 눈치채게 되겠구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비싼 음식을 주문만 하고 잠깐 화장실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서는 나와버립니다. 계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핀은 내가 그걸 먹었어야 하는데 먹지 못해가지고 너무 속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캠프 박사한테 물어보죠. 너도 몹시 배가 고파본 적이 있니? 라면서 이제 공감을 원하는 거예요. 공감을. 그러니까 캠프 박사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공감은 해줘야 되잖아. 안 그러면 그리핀 속상해하는 걸 아니까. 내가 그렇게 심하게 굶어본 적은 없는데 어떤지 상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배고팠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핀이 캠프, 나는 생각하면 할수록 투명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바보 같은 존재인지를 알게 됐다. 사람들이 북적대는 이 도시에서는 투명인간이 정말 살기가 힘든 것 같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캠프 박사가 계속 창밖을 이렇게 눈을 힐끗힐끗 흘겨봐요. 이런 문장이 중간중간 나오는데 이게 막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하더라고요. 그리핀이 막 너 지금 어디 보는 거야? 혹시 막 경찰을 부른 거 아니야? 이러면서 캠프 박사한테 딱 쥐어받고 나갈까봐. 근데 또 그리핀은 오랜만에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막 속에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자기 입장에서 물론 범죄가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결국에 연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이핑으로 갔다. 원래는 조용히 있으려고 하고 사고 안 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뭐 나를 오해하고 막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캠프 박사한테 이야기를 하죠. 캠프 박사가 자기가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제 슬슬 이런 얘기도 오래 들으면 피곤하잖아요. 언제까지 리액션 크게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하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창밖을 보면서 무미건조하게 정말 화가 나겠구나, 그렇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캠프가 그리핀한테 물어봅니다. 원래 그리핀은 영국을 떠날 생각이었는데 캠프 박사를 만나고 나서는 계획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통한다는 거죠. 너도 똑똑하고 나도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스텝 1, 먼저 3권의 책을 찾아야 됩니다. 연구 기록하고 일기, 그걸 가지고 와야 자기가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 투명인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3가지를 찾아온다. 스텝 2, 도시를 정복한다. 안 보이니까 자기한테 반항하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시 하나를 정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서히 영역을 넓혀가서 내가 왕이 되겠다 라고 투명인간의 거창한 세계 정복 계획을 캠프 박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린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할 수밖에 없다. 캠프 박사가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죠. 살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살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다가 이제 결국 얘기를 합니다. 네 계획은 잘 들었어 그리핀. 하지만 나는 찬성할 수 없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둘이 잠깐 실랑이를 하는 사이에 아래층에서 쿵쿵쿵쿵쿵쿵 발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리핀이 촉이 좋잖아요. 눈치챕니다. 이 배신자 날 속였구나 하는데 아래층에서 경찰서장인 에다이 총경이 편지를 받고서 계단 밑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캠프 박사 문이 탁 열렸는데 에다이 총경이 딱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웬 옷이 하늘 공중에 떠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저기 투명인간이구나, 저걸 빨리 잡아야겠다 라고 했는데 둘이서 잠깐 이게 실랑이를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이에 투명인간이 옷을 싹 벗어버리고 유유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다이 총경하고 캠프 박사가 망연자실하게 문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큰일 났다, 저걸 어떻게 잡지? 라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캠프 박사가 에다이 총경한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투명인간한테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에다이 총경이 깜짝 놀라게 되죠. 자기가 있는 마을에 지금 투명인간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다닐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는데 여기서 캠프 박사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투명인간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투명인간 그놈이 먹거나 잠을 자게 해서는 안 된다. 밤이고 낮이고 마을 전체가 그놈을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야 해서 음식은 잠가둔 채 보관을 해야 된다. 집에 들어올 수 없게 문단속을 잘해야 된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참 당연한 일인데 그 당시에 이 영국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냥 모두가 이렇게 똑똑똑 하면서 문 열고 들어오고 되게 평화롭고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이었나 봐요. 근데 다행히 오늘 밤에는 춥고 비가 올 것 같으니까 투명인간이 다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마을 전체가 추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찰견을 풀어야 된다. 개들은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투명인간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서장이 오케이, 경찰견을 준비한다. 그리고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마지막으로 캠프 박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길에다가 준비할 수 있으면
유리 조각을 좀 깔아놔라. 경찰서장이 듣다가 메모를 하고 있다가 유리 조각이요? 맨발로 다니니까 밟으라고. 근데 좀 선 넘는 것 같은데 경찰서장이 뭐 일단 뭐 알겠어요, 메모는 해보겠습니다. 이미 그 자는 인간이 아니다. 머릿속에 살인과 살육에 대한 생각만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도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제 투명인간에 대한 사람들의 반격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캠프 박사네 집에 어느 날 우편이 하나가 오게 돼요. 발송인은 없고 우체국 직인만 찍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너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마을은 지금부터 내가 접수할 텐데 첫 번째 처형을 캠프 박사를 하겠다. 그리핀의 분노가 담긴 편지가 캠프 박사 집에 배달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좀 웃기긴 했어요. 상상을 해봤는데 이때는 뭐 메일이나 뭐 문자, 발신자 번호 제한, 전화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리핀도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우체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봤어. 그리핀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재채기 콜록콜록 하면서 막 에치 하면서 막 열받아. 그러면서 한자 한자 정성껏 이렇게 써가지고 편지를 접어가지고 봉투에 넣은 다음에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편지는 투명이 아니니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핀이 소중하게 편지를 가지고 우체국에 이렇게 딱 가가지고 비용도 지불을 하네.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해봤더니 좀 웃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캠프 박사는 이제 멘붕이 왔죠. 큰일 났다. 투명인간이 우리 집에 오게 됐구나 라는 생각에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봤자 문 잠그고 하녀들한테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였어요. 캠프 박사가 무서우니까 이제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에다이 총경이 오죠. 근데 여긴 참 경찰서장님이 솔선수범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서장님이 제일 먼저 와. 아주 훌륭한 마을인 것 같습니다. 경찰서장님이 캠프 박사랑 이제 작전을 짜다가 캠프 박사가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던 총이 있었거든요. 그 총을 자기한테 달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투명인간을 막아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투명인간이 도착해가지고 막 그 집 창문을 다 깨요. 얘는 맨날 다니면서 창문을 다 깨. 그 유리 조각 자기 발에 찔리면 아플 텐데 창문을 다 깨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창 깨고 집 막 쿵쿵쿵쿵 때리고 무섭게 공포를 조장하니까 에다이 총경이 내가 가서 투명인간을 무찌르고 오겠다 이야기를 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총경이 총을 뽑아 들고서 나왔는데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잠깐 기다려.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지? 어디서 나는 목소리지? 하는데 또 들리는 겁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 들어가. 에다이 총경이 자기가 또 경찰이고 총도 들고 있으니까 해볼만 하다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잘해서 한 방 모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안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막 둘이 막 이렇게 실랑이를 벌였네. 몸싸움을. 그랬는데 투명인간이 뒤에서 서장을 이렇게 제압을 했고 서장은 이렇게 하다가 뒤에다 총을 빵 쐈나 봐요. 그랬는데 투명인간이 안 맞았고 어떻게 하다가 투명인간이 오히려 총을 뺏은 거야. 서장한테 총구를 겨눈 거죠. 그러면서 서장한테 다시 집으로 돌아 들어가라고. 문 두들기면서 도움을 청하고 밑으로 내려오게끔 해라. 그러니까 이 서장님이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도움을 청할까? 내가 여기서 마지막까지 싸울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집으로 다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됩니다. 캠프 박사가 위층에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경찰서장이 다시 집 쪽으로 돌아오고 있었고 경찰서장 뒤에는 웬 검은 점이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더래요. 이게 총인 거죠. 갑자기 경찰서장이 몸을 돌리더니 그 검은 점 있는 데로 다가가서 검은 점을 붙잡고 이렇게 막 실랑이를 하더니 거기서 빛이 한번 번쩍 하고 나서 경찰서장이 힘없이 이렇게 쓰러지는 거를 캠프 박사가 보게 됩니다. 경찰서장이 총을 맞았구나. 곧 이어서 쿵쿵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납니다. 캠프 박사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투명인간이 막 집도 부시고 막 총도 이렇게 막 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경찰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고 캠프 박사만 가까스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핀은 캠프 박사를 뒤쫓아서 나가게 되죠. 마을로 도망치는 캠프 박사가 도와주세요 투명인간이 쫓아와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막 몰려 나왔대요. 여자들은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감싸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어른들은 나와서 투명인간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마치 그 럭비 선수들이 태클하는 것처럼 다 투명인간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몸으로 깔아뭉개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투명인간도 자기 노하우가 있으니까 저항을 했겠죠? 그런데 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 사람들 인파 속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렸대요. 살려주세요. 그리핀의 목소리였던 거죠. 캠프 박사가 듣고는 사람들한테 비키라고. 사람이 다쳤다고. 비켜 이 멍청이들아. 자기가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멍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팔다리는 붙잡고 있는데 캠프 박사가 얼굴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얼굴이 뭔가 축축하더래요. 아마 피였겠죠. 그러고 나서 캠프 박사가 어린 아이를 품듯이 무릎을 꿇고 품에 품고 있었는데 곧 이어서 마치 숨이 끊어진 것처럼 몸이 쭉 늘어지는 거를 캠프 박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투명인간의 몸이 서서히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온몸이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시퍼렇게 막 다 멍들어 있고 막 여기저기 뼈는 부러져 있고, 그리고 머리카락이랑 수염이 하얀색이었다. 근데 이게 나이 때문에 하얗게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백색증을 갖고 있었으니까 백색증 때문에 하얀 사람이었다. 그리고 양손을 꽉 쥔 채 두 눈은 동그랗게 뜬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절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서는 누군가가 천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그의 몸을 감싼 다음에 사람들이 다 같이 들고 술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고, 에필로그에서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선술집을 운영을 하는, 술을 좋아하는 뚱뚱하고 못생긴 남자가 가게를 마치고 자기 방에 혼자 들어가서 어디선가 책 3권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책 3권을 보면서 이거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용을 알 수가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소설이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책이 재밌었는데 뒷부분에 갈수록 조금 지루해지는 감이 없지 않더라고요. 이게 투명인간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 사람이 원래는 학자인데 중간에 보면은 막 사람들 때리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공부만 하던 사람인데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했나? 신체 운동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투명인간이라 하더라도 뭐 어떤 엄청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설에서는 이제 그런 건 좀 무시하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투명인간이 투명화된 그 능력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조금 지루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2번에 걸쳐서 투명인간을 다뤄봤고,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이런 거 아낌없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